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그 김대중 칼럼에는 윤석열을 주목한다라는 칼럼이 게재됐습니다. 네, 윤석열은 주목되어져야 하고 주목되어야 할 그러한 시대적 인물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차제에 불문하고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틀림없다고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초기에 얘기했습니다. 정직 집행정지 신청, 바로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재가를 임명권자로서 재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맞지 않고 절차가 부적절했던 또 내용이 부적절했던 그러한 소위 이 징계 처분, 소위 추미애가 발동을 걸고 추미애가 창작하고 만들어낸 그러한 창작집, 바로 이것이 이번 징계위원회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든 장치들, 징계위원들이라든가 징계에 동원된 그 작전 개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부적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하여튼 결재를 했습니다. 그 결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무장관이 징계를 하면 결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운명선을 갖다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징계하지 마. 이건 징계권이 안 돼. 그대로 놔둬. 법무장관은 자중자애하라. 한마디만 했어도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편안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우회로를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집권 세력은 윤석열 암초에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 설마니 윤석열 총장이 이 정도 되고 사의를 표명한다면 동시 동작으로 나갈 줄 알았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사퇴 안 할 거라고. 왜? 그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있는 기반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반은 인적 기반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반이 아니고 조직의 기반이 아닙니다. 그의 기반은 정의의 기반입니다. 정의, 신념, 용기, 또 헌법 수호, 이런 소위 형이상학적 기반 위에 그가 서 있다는 바로 도덕적 우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논설주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소송 성격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관료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극심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장관급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것, 그거는 김대중 그 언론인, 대단한 언론인,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언론인의 그룹의 선두에 달리고 있는 그 김대중 전 논설고문, 또 전 편집국장, 전 주필, 전 상임고문 등 이런 언론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김대중 전 상임고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기의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김대중 전 고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용기하고 배짱이 어디서 나왔지? 라는 말로 칼럼에서 소위 윤석열 총장을 평가를 했습니다.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지? 이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윤 총장의 용기 또는 무모함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바로 원칙이라는 윤석열의 가치, 소위 법치에 어긋난 것을 그냥 정치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윤석열식 논리, 또 권력으로 불법을 호도하려는 권력 남용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소위 정의감의 문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뭐가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는 분이 바로 김대중 전 상임고문, 조선일보 상임고문입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 그 정치 권력자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 대부분은 술수 요령을 배우고 몇 차례 선거 거쳐가지고 국회 진출하고 경쟁자와 싸우고 모략하고 모함하고 뭐 이전투구 벌인 끝에 지도자 반열에 오르고 있다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한 이런 유형들이 그래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윤석열은 지금 정치 권력자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지도자적 자질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정치 권력이라는 그 기준에서 보고 마치 그가 구테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매도를 한다면 그를 잘못 본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지도자의 자질. 제일 중요한 기반은 정치 지도자이든 사회 지도자이든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리더십의 본질은 소위 그의 자질, 소위 통솔할 수 있는 또 민주적 통솔, 또 법치적 통솔, 또 인간적 통솔이 가능한 그러한 지도자적 일반론적 자질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윤석열 총장은 바로 지도자적 자질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반 장기 집권 토대를 닦아온 것은 아마 전부 다들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장기 집권, 그들은 입 밖에 서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해찬은 10년 집권, 20년 집권, 50년 집권, 아니 100년 집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벌써 정권은 우리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독재, 이걸 허용하지 않고 그냥 수적으로 밀어붙여 나갑니다. 코로나 위기로 또 재난지원금의 문제로 등등으로 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국회의원의 수로 지금 막무가내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멸이라는 가능성을 공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저의 미진한 그런 판단력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정권이 뭐 했습니까? 정부 핵심 요직에 전부 586 운동권을 수백 명 다 앉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국영기업체까지 다 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좌파의 원로 홍세화 씨도 586 운동권을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봤냐? 공부를 해봤냐? 뭘 해봤냐? 하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영원한 제야라고 하는 불리워지는 장기표 씨도 586 운동권을 세차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라는 식으로 독점을 해가지고 민주화를 독점해가지고 독재화로 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 보십시오. 이 좌파적 사고를 가졌던 그 진보적 사고를 가졌던 분들이 소위 지식인들이 전부 다 전면에 포진해서 오히려 야당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투쟁 의지가 없습니다. 자, 김종인 보십시오. 주호영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무엇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됐다는 결기가 그 어디서 보입니까? 자, 윤석열의 기반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야당을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왜? 윤석열은 홀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또 그의 용기, 그의 신념, 그는 무한히 찔리우고 당하면서도 그는 굳건하게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가고 결국 오늘 홍순욱 재판장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다시피 한 그 시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야당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야당이면 뭘 해야 됩니까? 공수처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막아야 되고 또 전단 북한에다가 전단을 갖다가 보내면 처벌한다는 그 악법도 막아야 되고 5.18을 비판하면 처벌받는다는 그 악법도 막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김종인입니다. 또 주호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숫자가 적어서 라는 핑계로 입을 닫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김종인 주호영 지도부의 맹점이자 결국 윤석열의 기반을 탄탄하게 해준 국민들이 윤석열밖에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준 그러한 시대적 용어를 낳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문 선두에 섰던 일부 교회라든가 시민단체 전부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대학도 거세하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 반문들이, 이 문정권이 말이죠. 이 문정권이 입법부를 절대 다수로 점령했죠. 사법부까지 김명수를 보내서 코드화 시켰죠. 우리법 연구회, 후신 인권법 연구회, 그런 말들이 지금 맴돌고 있죠. 민변이 이 정권의 버팀목이라는 그런 말이 또 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조미연 여성 재판장은 위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수를 위한 판결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인용을 해준 겁니다. 윤석열의 그 재판에 임하는 바로 그 동력이 된 기피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윤석열을 인용해 줬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이것이 정치 논리가 아닌 법치 논리, 또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통치 권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물론 추미애가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차적 부적합함, 또 징계위원회 부적합함, 내용의 부적합함을 딛고서 재가를 했다는 대통령.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외로운 지금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의, 법치의
법치가 승리하느냐, 정치가 승리하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법치가 자유민주주의 법치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의식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데 실패했습니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악법도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법 악법을 심상정의하고 짬짬이를 해서 만든 그 악법을 또 고쳤습니다. 수 틀리면 고칩니다. 속된 말로 수가 틀리면 고치기 짝이 없어요. 법을 만들고 운영도 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입맛대로 합니다. 이게 집권 세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윤석열의 그 외로운 혹자는 무모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저는 무모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필연적인 역사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북 좌파 정권과 친북 성향의 좌파 정권과 홀로 싸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인 윤석열, 이렇게 우리는 프레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김대중 그 전 논설고문 상임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좌파 정권, 이 폭주하는 이 정말 폭압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정권의 의기양양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별로 크지도 못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언론, 조선일보,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문화일보 뭐 등등 몇몇 되지 않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몇몇 되지 않는 언론들이 일부 언론들이 지켜내고 있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언론이 지금 지켜내고 있고 좌파 진영을 이탈한 양심 농객 진중권, 홍세화 이런 분들 더더욱이 장기표씨 영원한 제야라고 하는 장기표씨 등등 몇 명의 농객들 양심적 농객, 양심적 지식인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딱 암초가 튀어나왔는데요. 그 암초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농공행상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한 존재 아닙니까? 냉철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러나 그가 쉽게 타협하지 않을 기세입니다. 이유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가치의 기반은 법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정석을 깔고 그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그 전위부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에게 감히 하면서 엄청난 지금 아우성을 질러대고 포위망을 구축해서 윤석열을 삶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윤 총장 배척하는 만큼 그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야권이 잘 주목해야 된다고 그렇게 김대중 전 상임고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권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죠. 이 야권이 참 그릇을 잘못 크게 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상황에 도래한다는 것. 지금 야권은 전체가 윤석열을 긍정적으로 그를 받들어야 됩니다.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주호영이는 그런 얘기했죠.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1등을 하게 되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해라 하는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언제 정치한다고 했습니까? 지레 겁먹었습니까? 집권하는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은 국민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주호영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김종인이가 더더욱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야권은 무조건하고 이 시대적으로 이 좌파, 이 질주하는 이 폭주하는 이 좌파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야권은 무조건하고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에만 충실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과 함께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바로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 총장이야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무명에서 지금 최고의 유명으로 지금 치고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정치에 연루되는 걸 갖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어디 뭐 정치권을 뭐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정치인하고 만나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 이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의 인기가 그럼 기반이 뭡니까? 용기입니다. 그리고 철학, 그의 깊은 철학, 그리고 정의의 어떤 기반, 또 신념의 기반, 이런 훌륭한 어떤 그 정치와는 관련 없는 소위 원칙의 기반, 법치의 기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반, 바로 이것이 그를 갖다가 오늘을 있게 한 바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바로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권의 좌파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윤석열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친박들은 일종의 그가 이제 박근혜 정부를 넘어뜨린 원인 제공자라고 거부 반응을 일부 보이고 있지만은 윤 총장으로서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박근혜라든가 이명박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같은 잣대, 소위 원칙론자라는 바로 그것을 지켜왔다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견해는 지금 일부에서 과거에 특별 수사를 했다. 수사팀장이었다. 특검은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그냥 명을 받고 그냥 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이니까 검사. 가서 수사팀장을 한 것일 뿐이고 또 원칙론적으로 그는 그가 내세운 원칙론 그 수사 자체 그 방향에서 수사를 했을 뿐입니다. 잣대는 똑같습니다. 문정권에 들이대는 잣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연에서 윤석열을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대중 전 상임고문도 그러한 글을 게재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호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예?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또 기성 정치에 대해서는 환멸을 갖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야당인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 면면이 있는 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부가 성패를 가린다고 하는데 김종인이라는 이상한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는데 만들어낸 기반 조성이 된 대개한 그 김종인을 일로 간판 스타로 세우고 그리고 선거 총괄 선대본부장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러놓고 참패를 시킨 사람이 바로 김종인 아닙니까? 그 사람을 또 데리고 오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 주호영하고 심재철입니다. 소위 리더십의 어떤 상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야당 투쟁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100명이 넘는 이 군인들, 소위 우리가 이 입법부 국회의원을 다 군인으로 칩시다. 300명 정원에 100명 이상의 군인들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총알이 하나도 없고 전투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력이 없다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갖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 자리가 지금 왜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까? 그러면 배지를 떼고라도 투쟁해서
자기의 몫을 얻어내야죠. 민주주의의 몫을 얻어내야죠. 지금 야당이 투쟁한 게 뭐가 있습니까? 투쟁력이 강한 야당의 훌륭한 의원들을 오히려 억압을 했죠. 딱 튀어나오지 못하게 꽉 눌러댄 바로 이런 리더십이 김종인 리더십, 주호영 리더십입니다. 이걸로는 야당이 안 된다. 그래놓고 윤석열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제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안철수 서울시장 나왔습니다. 금태섭도 민주당 출신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같이 빅텐트 아래서 단일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 실패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지금 기반이 된 그 기반을 우리 야당이라든가 야권에서는 그의 기반을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용기와 신념과 정의와 또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의 소위 가치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이분의 운명이 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그런 막중한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이 홍순욱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다. 윤석열과 함께 야권이 가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다. 라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생결단의 길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헌법을 수호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제 길이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사생결단하고 결국 단결해서 이 나라의 법치를 대한민국의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절체절명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을 오늘 그의 운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숨쉬고 뛰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는 성장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산업화시켜서 압축 성장을 시켜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놨더니 이 정권이 이걸 허물고 있습니다. 이걸 이 이상 허물지 못하게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